사실 우리나라도 재밌는 게 많아요. 이제 이런 화폐를 공부하다 보면은 은연분리법이라고 있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은연분리법이라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은화를 이제 그 은광석에서 분리할 때 수은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수은이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노동자들이 이제 병도 많이 걸리고 그 효율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은연분리법이라 그래서 수은을 안 쓰고 은을 더 많이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명나라가 이제 은본위 제국권이었거든요. 명나라 입장에서 만약에 은연분리법이 보급돼 버리면 시장 경제가 교란되잖아요. 그 은이 갑자기 많이 풀리니까. 그래서 걔네들 처리해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기술을 갖고서.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얘네들이 은연분리법을 일본에다 전수를 해주고 났더니 일본에서 이제 은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넘어왔다가 여기 은이 많으니까 자기네들 뭐 화승총 같은 거랑 이제 무역 거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라는 게 은이 넘쳐나는 나라라고 이제 서방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갑자기 발전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전국시대 지나가지고 결국에 통일하고 다시 조선까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넘어갔으면 사실은 임진왜란도 없었다고 보면 되죠. 이게 사실은 이 화폐의 힘이에요. 화폐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힘이에요. 동양이랑 이제 이 서양이 결정적으로 어디부터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냐면은, 이 동양에서는 계속 은화를 중심으로 이제 은본위 제국가로 남아 있었는데, 은의 문제가 뭐냐면은 은이라는 게 공급이 너무 많아졌어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은 광산이 계속 개발이 되니까 이 계속 은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면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서양에서는 은보다 더 희귀한 금속이 뭐가 있는 금이잖아요. 금으로 빨리 전환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양에 있는 금들이 다 서양 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서양에 있는 은들이 동양으로 넘어가면서 자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더 가치 있는 걸 이쪽으로 넘어가고 가치 없는 게 자꾸 동양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서로 이제 자꾸 이 자산 가치가 점점점 벌어지더니 서양은 계속 발전하고 동양은 계속 낙후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 서양과 동양의 발전 차이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고요. 결국에 서양 중심으로 이제 근본위제가 대세가 됐는데, 금에 이제 이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금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휴대하기도 쉽고 쪼개기도 쉽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대규모 거래할 때 너무 불편해요. 국가 간에 거래할 때는 뭐 단위가 다르잖아요. 뭐 10톤, 20톤 금을 거래해야 되는데 수송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갖고 가야 되잖아요. 갖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약탈당할 위험도 있고 인력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 그리고 일단은 예를 들어 10톤을 갖다 줘도 얘네들이 그 10톤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의 불순물 섞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금을 받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녹여가지고 금을 다시 냈어요. 다시 그걸 금괴로 또 만든 이런 번거로운 짓거리를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비효율이 너무 크죠. 아까도 말했지만 거래가 빨리빨리 해야지 국가가 발전하는 건데, 요거 거래 안 하는데 세월을 내어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금교환증이에요. 금교환증. 요 은행과 요 은행 사이에 아주 완벽한 서로 이제 신뢰의 네트워크가 딱 쌓여 있어요. 금을 예를 들어서 금 교환증을 여기에다가 금을 딱 제시를 하고서 금을 받으면 되는 거죠. 보관과 이 운송 비용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용한 거예요. 이 에너지 교환을 마치 순간이동 하듯이 샥샥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금을 왔다 갔다 해야 됐는데. 그래서 이 금 교환증이 점점 대중화돼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신용화폐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쓰는 화폐 있잖아. 지폐. 지폐는 물론 옛날부터 개발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금교환증이 대중적으로 쓰인 건 아마 뭐 1800년, 1900년대쯤부터일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지폐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편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은행에서 이제 딴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금이 뭐 은행에 예를 들어 1톤이 있다. 1톤이 1억이다. 그럼 1억어치만 교환증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눈치를 깐 거지. 뭐냐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금을 안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굳이 1억어치만 발행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분명히 딱 1억어치만 있는데 여기다 이제 얘도 또 물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금교환증을 1억이 아니고 2억, 3억, 4억 조금씩 이렇게 계속 늘려나간 거예요. 은화에다가 물 탄 것처럼 금교환증을 많이 발행을 했더니 또 가치가 인플레하면서 희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 이 자산 없는 사람들은 또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금교환증을 막 발행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 금교환증만큼 금을 갖고 있는 걸 지급준비율이라고 하거든요. 1억 발행했으면은 1억어치 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급준비율이 100%예요. 이거를 계속 낮추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한 몇 프로냐면 10% 이하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1억 있으면은 금교환증은 10억 정도가
만들어져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금교환증 이제 신용화폐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대규모 전쟁이 가능해졌어요. 그전에는 전쟁이 크게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전쟁하다가 군자금이 떨어지면 그냥 딱 멈춰요. 그잖아요. 왜냐면 병사들한테 돈을 줘야 싸우는 거지. 돈 못 주면 못 싸우잖아요. 근데 이 신용화폐 생긴 이후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찍어내서 주면 되잖아요. 찍어내서 그 부담은 누가 하냐면은 자산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전이라는 것도 요 신용화폐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생긴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이런 대규모 전쟁은 그전에는 불가능했어요. 독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눈치 까고서 와가지고 야, 내 돈 내놔 하면은 뱅크랑 돈 없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금융 시스템이에요. 이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뭐 저번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영국 갑자기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미국의 금을 보관한 금고가 있는데 거기 감사하겠다 그랬더니 그 영국에 있는 이제 제일 큰 금 저장소에서 그 금을 다 공수해왔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실제로 장부보다 더 적게 갖고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뱅크런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값이 확 튀어올랐죠. 근데 또 그런 뉴스는 안 나와요, 잘. 그냥 사람들은 어차피 관심도 없고, 뭐 알 게 있나요? 뭐 그럼 그냥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지 뭐. 화폐 시스템 때문에 인플레가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는 그래도 금으로 교환이라도 해줬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계대전이 터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딱 패권을 잡았잖아요. 미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앞으로 이제 국제무역은 다 달러로 합시다. 달러로 하는 대신에 만약에 달러로 하면 미국에서 막 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35달러당 금 1온스로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해. 그게 이제 근본 이제 시스템을 딱 만든 거예요.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인데 그때 미국에서 유럽에다가 군수품을 많이 팔고 그쪽에다 이제 지원을 많이 했더니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금이 다 미국으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근본이지 시스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근본이지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데 또 물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발행하기 시작한 달러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20년대, 30년대부터 계속 쭉 누적되다가 또 언제 터져나갔냐면은 1970년대 이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하려면은 돈 필요하잖아. 또 찍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야, 니네들 장난치지 말고 금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규모 금인출 사태가 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통령이 이제 닉슨이었는데 닉슨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이제 아이씨 못 주겠다. 꺼져라 다. 야, 니네들 뭐 그러니까 말은 이제 정제된 말로 해요. 이제 뭐 우리는 뭐 새로운 세계로 나간다. 금과 이제 달러는 결별을 한다. 그러니까 좀 그냥 꺼져라. 우린 금 안 줄 거고 그냥 이제 신용으로만 써라. 달러는. 이게 이제 1970년대에 딱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1970년대 기점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노동자들이 계속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급여는 이 상태에서 안 올라요. 정제된 채로.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부터 계속 이 갭이 계속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자산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 화폐 시스템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들은 더 부자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가장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거죠. 그러면 이제 1970년대 지나서 결국에 돈을 계속 찍어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래 경제라는 거는 이제